이 차량은 진주 색깔인데 선택하려면은 19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디자인은 이게 그릴하고 이제 헤드램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식상한 점이 없지는 않은데 디자인 자체에 대한 그런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은 LED 퓨어 비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램프 같은 경우에는 뭐 LED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LED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잖아요. HID 헤드램프가 있거든요. 이게 전구 타입인데 할로겐에 비해서는 수명이 우선 길고요. 그리고 밝기도 밝습니다. 소비 전력이 낮기 때문에 발열 부분도 적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밝지만 그만큼 눈부심이 심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QMS에 들어간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적습니다. 우선. 그리고 효율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을 테고요. 수명도 깁니다. 디자인적 면에서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면은 디자인을 이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휠 사이즈가 큰 느낌이 우선 들고 안정감 있는 그런 프로포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고요. 17인치하고 18인치까지 두 가지가 더 있고요. 금호의 크루젠 프리미엄 타이어가 적용이 됐는데 금호 타이어에서 프리미엄 등급 SUV 전용 타이어입니다. 정숙성하고 승차감이 우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 255에 50, R19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앞에 255라는 거는 이 길이 밑에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0이라는 거는 저기서 봤을 때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뭘 뜻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폭하고 편평비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폭이 넓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접지되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폭이 긴 그런 차량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접지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안정감이 있겠죠. 그 대신 연비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쪽 편평비가 낮아지게 되면은 접지력은 좋아지게 되고 편평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체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동에서 이제 안정적인 그런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편평비가 낮아지면 그만큼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승차감이 하드해지게 되는 거죠. 후면에서 봤을 때 따로 이렇게 LPG 관련된 그런 표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옵션 조정에서 LE 시그니처로 통합이 되면서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갔는데 다이나믹 턴 시그널을 포함해서 여러가지가 들어갔는데 방향신을 키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는 형식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어는 닫아보면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고급차에나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물결 표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 보면은 이거를 내리면 바람이 안 나오고 여기 구멍 6개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올리면은 만약에 이제 난방을 했다 그러면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올 거고 지금 이제 찬바람이 나오는데요. 에어컨을 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찬바람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풍량을 더 높이면 더 센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요. 좋네요. 한 군데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열선 시트 2단계하고 통풍 시트 2단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에는 뭐 열선 이런 거 없고요. 이 무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LPG 차량에는요, CVT의 장점은 변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없다는 그 부분이 장점이고요. 수동 차량이 연비가 더 좋은데 수동에 비해서도 연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격도 수동과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를 좋게 해야 되는 그런 차량에 이제 CVT 많이 들어가고는 합니다.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이제 최대 11% 정도 높습니다. 연비 수준이. 연비가 높은 이유는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동력 손실률이 적기 때문이고요. 낮기 때문이고요. 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속할 때 변속 충격이 발생을 하거든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특히 그렇고, 변속을 할 때 이제 RPM이 이렇게 오르내리거든요. 이렇게요. 무단은 이제 RPM이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고요. 변속 충격이 없고, 자동 같은 경우에는 단수에 따라서 이제 기어비가 있기 때문에, 무단은 이제 단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무한대로 변속이 가능한 거죠. 결국에는 단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게 장점입니다. 운전석엔 따로 손잡이 같은 건 없고요. 전화할 때 이쪽에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선글라스 케이스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램프는 밤에 보니까 환하더라고요. 누를 때 살짝 소리 나는 형태고, 이거 누르면 다 켜지고요. 뒤에 이렇게 손잡이 옆에 2열은 마련이 되어 있네요. 룸램프 같은 경우에는 밝기는 지금 상당히 밝고요. 여기는 이제 무드등. 2열로 가보면 버튼 누를 부분이 이렇게 램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켜지고, 밝기 상당히 밝습니다. 이 정도면. 2열은 차일드락 버튼은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걸리는 형태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타보면은 조금 탑승할 때 좀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발이 조금 좁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이제 한 단계로 뒤로 더 이렇게 눕힐 수가 있고요. 그냥 세워보면은 허리가 불편하고 당연히 눕히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고요. 헤드룸은 당연히 중형 SUV이기 때문에 뭐 공간적인 여유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팔 올리는 느낌이 좀 협소한, 너무 좀 여기가 가까운 느낌이 있긴 하네요.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허리가 불편하니까 팔 올리는 팔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눕히면은 이제 좀 많이 편안한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되고요. 손도 이제 편안하고, 허리각도 한 단계 눕히면은 뭐 올려둔 팔이나 뭐 무릎 공간도 경사석으로 앉아보면은 주먹 이 정도 공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나옵니다. 손잡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살짝 편안하진 않네요. 둥글둥글하지는 않아서. 여기 옷걸이 있고, 다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여 있어서 공간적 무릎 공간 잘 확보해주고 있고, 그물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잘 내릴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있고, 내리면은 여기에 이제 팔꿈치를 둬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거는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클립 같은 거는 따로 없고요. 송풍구는 뭐 적당한 곳에 위치해 있고, USB 포트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옥스 단자 하나 있고, 허리각도 각도상 차에는 이 정도고요. 한 뭐 이 정도 큰 그런 각도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소픽스는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끼는 형태고, 이렇게 열면은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생각이 들고요. 높이 적당하고, 공간이 넓어서 마음이 여유가 딱 느껴지네요. 램프 이쪽하고 양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손잡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면 한번 소리 나면서 이렇게 상승하네요. 매우 천천히 상승을 하는 형태고,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에 레버가 이렇게 있는데, 당기면 이게 접힙니다. 다시 올라오는 건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되고, 이렇게 딱 봐도 올라와 있는데 도넛형 그 엘피스 탱크가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찍찍이로 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엘피스통 이쪽에 뚜껑 열어서 볼 수가 있는데, 홀딩을 시켰는데 이게 좀 평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6대4 폴딩이 되고 있고요. 누워보니까 제 머리가 좀 나가네요. 이 부분 조금 아련을 해야지 차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180인데 머리가 나갑니다. 오늘 시승 첫날인데 그렇게 많이 안 탔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90밖에 안 되네요. 레드 전원 6000이고, 다 디지털화 되어 있지는 않고 가운데 부분만 디지털화 되어 있고, 이런 온도 주유량 그런 부분은 실제 바늘로 되어 있습니다. RPM 표시가 움직일 때마다 이 흰색의 이렇게 눈금으로, 흰색의 눈금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형태로 되는데, 지금 이거 기계식이고요. 전자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계속 지금 연식 변경이 있었고, 뭐 그다음 옵션 조정, 이번에도 2022년 형은 옵션만 이제 달라지고, 뭐
가격이나 이런 가격표에서 이제 트림 그런 것들을 합치거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에코 상황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정말 토산 변경을 할 때도 핸들링이 막 정밀하지가 못하니까 불안감도 있고 좀 머리가 아픈 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에코 상황에서 일반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확실히 가속이 더 붙는데, 이게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제동을 걸 때 이 정도로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더 튕겨져 나가는 그런 불안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행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제가 급격하게 고속 주행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방금 전에 시속 89 정도 됐는데, 방금 전에 뭐 핸들 조향을 할 때나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일반 모드인데 정교한 그런 운행 느낌이나 핸들링 느낌 이런 부분에서 정교함은 느껴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선을 이동할 때 보면은 이동이 빠른 편입니다. 안 했는데 에코 상황에서 핸들이 확 풀리는 이런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가벼운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보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 정도면은 고속주행 뭐 잘하네요. 고속의 영역에 쉽게 이루고요. 일반 모드에서 지금 사단 배경 할 때도 뭐 가볍게 이동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밝기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 정도 지금 밝기. 오늘 제가 오전에 LED 헤드램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선 수명이 매우 길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가장 큰 거는 지금 이 밝기겠죠. 이 레이저처럼 쏘는 매우 이 환한 밝기. 지금 영상상에서가 조금 더 밝은 상태 같고요. 이렇게 지금 저 벽에 비춰지는 저 램프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LED 헤드램프가 좋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LPG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금방 사라지는데, 제가 오늘 시승 마지막 3일째인데 연비가 4대 정도가 나오니까 시승 초반에도 한 200몇 남은 주행거리가 그 정도가 됐었거든요. 지금 반납하러 가는데 70에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았습니다. 이때까지는 표시가 되고 있고요. 몇에 남은 거리가 해제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드라이빙 에코2에서 43점이고 뭐 그런데 가속율 별 2개, 예측 운전 별 2개 이 정도인데요. 에코 상황에서 그냥 편안하게 달렸거든요. 평균 연비 지금 4.9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 복합연비에 비해서요. 지금 에어컨 같은 거는 다 끈 상태입니다. 복합연비가 8.9 정도가 되는데 연비가 4.2가 나와서 조금 낮기는 하지만 이 차를 사면 후회할까요? 저는 후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속도 설정이 50밖에 안 되고, 이럴 때 지금 이 19의 속도에서도 설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설정이 안 됩니다. 이게 한 40, 거의 50의 속도에 이르러야지 되는데, 그리고 조금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뭐 중지됐습니다 하면서 주황색으로 뜨면서 작동이 해제가 되는데, 이거 불안해서 쓸 수 있을까요? 막히는 상황에서 어댑티브 크루즈에 대한 그런 드는 느낌이 홈으로 달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차선 유지 보조도 안 되고, 이런 저속에서도 설정이 안 되고, 막힐 때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키고 싶은데 못 키니까요. 지금 안 켜지니까. 우회 속도에서 설정을 하려고 누르면은 기준 속도 미달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도심에서는 이 정도 속도에서 다른 차량들은 설정이 되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요, 설정 자체가 이때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막히는 상황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장거리 주행 때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보려고 했던 게 차간거리 조절 잘 하는지, 그 정차매 제출바 이런 부분 보려고 하는 건데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속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주차할 때 뭐 잘 보이네요. 지금 경고 소리 나는 건데, 야간에도 이렇게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